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여름, 굵은 빗줄기를 뚫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를 준비하는 소녀들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연습한 거대로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들이지만 각오만큼은 아주 다부진데요. 롤 모델이 있어요? 연아 언니. 연아 언니는 못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닮고 싶어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볼빨간 사춘기, 귀여운 소녀들이 꿈을 향해 써내려가는 이야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날아오를 날이 더 많은 소녀들이 가장 눈부신 올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수하게 받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다음 출전 선수입니다. 광남초 신지아. 이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작고 가녀린 소녀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점프력이 남달랐던 소녀는 7년 뒤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주니어 피겨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뭐 점프 뛰는 거나 회전하는 거나 이런 기술들이 다른 스포츠보다는 조금 새롭다고 느꼈었고, 점프나 이런 것들은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게 또 재밌을 때도 있어요. 1년 동안 가장 성적이 좋았던 6명의 선수만을 모아 왕중왕을 가리는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출전한 신지아 선수. 처음엔 좀 심장이 막 뛰었는데 감으니까 또 막 이상하게 감진 않았어서 그래도 나름 안정적이게 뛴 것 같아요. 프리스케이팅에 나선 지아는 트리플 루프에 이어 3차례 점프를 모두 클린으로 처리하며 가산점을 챙겼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연기로 탄성을 자아내며 모든 스핀을 최고 등급인 레벨 4로 해낸 지아는 김연아 선수 이후 17년 만에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지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주니어 무대에서 이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땄었는데 그 전 시즌에도 또 메달을 목에 걸었었거든요. 지금은 꾸준히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지아 선수는 트리플 점프들을 정말 깔끔하게 뛰는 선수인데 또 다른 부분인 뭐 스케이팅이나 안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약간 토탈 패키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큰 성과를 거둔 지아를 다시 만난 건 일본의 한 아이스파크. 일본 피겨 선수들이 맹훈련 중인 이곳에서 지아는 혼자 외진 복도에서 점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신지아입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집 앞 백화점 안에 아이스 링크장이 새로 생겨서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재밌어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호기심에 처음 스케이트화를 신었던 지아는 긴 팔다리에 타고난 순발력, 섬세한 연기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처음으로 해외 전지 훈련을 하게 된 지아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며 새로운 시즌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훈련이지만 지아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軽い浮きのあるジャンプと、全体的にプログラム演技全体が流れるような、質の高い、演技全体の滑り、そういったものは今までは、優れてるなってずっと思っていました。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점프가 높고 힘이 있다는 게 지아의 큰 장점인데요. 주무기는 트리플 러치와 트리플 토르 컨비네이션 점프. 이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가산점을 많이 받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유연한 이나바우어. 거의 모든 스핀을 최고 레벨로 구사하는 능력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연기를 보면 15소녀답지 않은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또 선수들이 기술에 집중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지아 선수는 정말 그런 사이사이에 프로그램이 정말 꽉 차 있어요. 지아에게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일본 피겨를 대표하는 시마다 마오 선수인데요. 두 번의 맞대결에서 우승은 시마다 마오의 차지였습니다. 빠른 회전력과 파워풀한 기술이 최대 강점인 시마다 마오 선수. 국제대회에서 트리플 점프를 실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강인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포츠란 어쩌면 타인이 아니라 영원한 자신과의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개인 종목 선수들은 특히나 더 외로운 훈련의 연속이죠. 수많은 일본 선수 틈에서 지아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노력과 성실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게 스포츠입니다. 2시간째 점프 연습에 몰두한 지아가 이제 겨우 목을 축입니다. 일단 제가 랜딩할 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훈련하는 사이 누군가 지아 곁으로 다가오는데요. 반갑게 깔깔대는 소녀는 지아와 동갑내기인 나카이 아미 선수입니다. 2022년부터 국제대회에서 서로 경쟁하며 메달도 함께 따면서 어느새 친구가 됐다는데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딱 10대 소녀들입니다. 저는 되게 말이 없고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대회하다 보니까 장난기도 많고 되게 애교도 많고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냥 하다가 제가 못하면은 아미가 안 된다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아미가 실수하면은 그거 안 돼 이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재밌게 수업을 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아는 겐스케 코치와 스핀 훈련에 몰두해 왔는데요. 좀 더 완벽한 스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제가 스핀 자세랑 이런 이상했던 자세들이랑 이런 걸 선생님이 많이 고쳐주시고 있으세요. 훈련량을 생각하면 정말 허기질 것 같은데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온 지아. 아침 먹고 이거 먹으면 끝이에요. 일부러?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너무 늦게 먹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식단 관리만 야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에 필요한 건 뭐든지 혼자 척척 해내는 게 참 대견스러운데요. (4학년) 때부터 혼자 머리 묶었어요. 처음 머리 묶을 때는 많이
이상 엉성하게 묶었었는데 지금은 좀 잘 묶는 것 같아요. 단단히 채비를 하고 빙판으로 나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몸짓을 풀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없애고 싶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워 나가고 싶어요. 제2의 김연아란 이름으로 한국 피겨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신지아. 하지만 사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걸음 자신의 길을 걸어왔기에 어린 소녀는 어느새 아름답게 우리 앞에 피어났답니다. 느림 보일지라도 비가 오는 날이면 안녕. 또 한 명의 피어나는 소녀를 만나러 갑니다. 국가대표 피겨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인 이곳에서 초등학생처럼 앳되디 앳된 한 소녀가 신나게 빙판 위를 달리고 있네요. 뮤지컬 캐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맞춰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주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에서 최고 점수 신기록을 세운 권민솔 선수. 당시 13살이었던 민솔이는 완벽한 연기력과 기술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 무대에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좀 캐치를 해보고 싶었고 뮤지컬 느낌의 장르의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캐치 괜찮겠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안무가 선생님이 저에게 잘 맞게 안무도 짜주신 것 같고 되게 제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주일에 6일 국가대표 훈련이 있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는 민소리에게 그 다음 목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꿀맛 같은 점심시간. 맛있는 거 많이 싸왔네요. 셋이서 이렇게 항상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따로 먹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각자 차에서 가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 이유. 특별 이벤트 때문이었네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가 이리도 좋을까요? 이 순간 추억을 영원히 기억할 인증샷은 MZ세대들에겐 필수죠. 유서아 너가 생일 같아. 뭐래도 이쁜 시절입니다. 점심시간도 잠시, 다시 오후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 민소리는 프리 프로그램의 전반부와 후반부 점프 구성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완벽하게 클린하려면 연습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매의 눈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던 지연정 코치. 곡이 한 번 끝날 때마다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점검하는 두 사람. 그러다 보면 훈련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데요. 오전, 오후 두 차례 국가대표 훈련이 끝나고 링크장을 빠져나가는 선수들.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도 키워야 되고 체력도 키워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네. 그래도 본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버티면서 하는 모습은 대견한 거죠. 태릉에서의 훈련은 시작일 뿐 개인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피겨에서 중요한 점프 감각을 도와주고 또 회전을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네스 트레이닝.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그냥 처음 할 때도 어지러웠는데 지금도 어지러워요. 처음에도 어지럽고 지금도 어지럽고. 지금 좀 덜하잖아. 아니 근데 처음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안 죽을 것 같잖아. 점프 뛰는 순간 랜딩하는 데까지 0.5초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와중에 애들이 지금 트리플은 기본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 선수들이나 일본 선수들이나 트리플 악셀 커드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빨라져야 아무래도 나가면. 피겨 선수들은 스케이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지상 훈련을 꾸준히 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지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참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이번엔 또 무슨 훈련을 하는 걸까요?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이 하는 다리 찢기, 리듬 체조의 기본 동작인데요. 손 올려봐. 늘 밝게 웃기만 하던 민소리였는데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소리는 제일 부족한 게 지금 유연성이거든요. 아주 힘든 훈련 같은 경우는 다 잘 참는데 이제 리듬 체조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하고 들어갈 때마다 울고 나올 때도 울고 그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힘을 많이 주면 이렇게 실핏줄이 막 터져요. 그래서 이 눈에도 터지고 이마에도 터지고 그래서 끝나면 항상 어떤 이제 보상을 주죠.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 할 시간을 좀 많이 늘려주던가. 많이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스트레칭 할 때 누를 때 좀 아파요.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버텨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예요. 7살 때 아빠와 스케이트장에 놀러 갔다가 스케이트를 배우게 된 민소리는 국내 피겨 대회에서 오랫동안 화동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그냥 갔다가 사실 이때 너무 어려가지고 발에 맞는 스케이트도 거의 없었고 이것도 사실 큰 스케이트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재밌고 해서 그 뒤로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일 기뻤을 때 중에 하나가 그 처음 더블 악셀 랜딩했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은데 제가 더블 악셀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더블 악셀을 못 뛰었는데 그 더블 악셀 뛴 이후로부터 거의 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14살 소녀가 써내려가고 있는 피겨라는 드라마. 꽃처럼 예쁘기만 한 무대 위 모습은 드라마의 전부가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인공의 꿈을 키워온 민소리가 보여줄 진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예쁜 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고요. 된다면은 포디움도 쓰고 싶어요. 지난 봄 어린 선수들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해외 특별 전지훈련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 굉장히 강국이고 또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동계 스포츠의 유산을 후배 세대들에게 잘 전달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꼭 엘리트 선수를 이번에 전지훈련에 지원하게 됐지만 이 선수들이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우리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이 또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8 평창 기념재단에서는 이런 특별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주니어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많은 주니어 선수들에겐 꿈의 대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평창 기념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지원은 피겨와 스노보드 선수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플레이윈터 덕분에 일본을 가게 돼서 정말 좋고요. 일본에 가서 꼭 열심히 해가지고 유스올림픽 메달권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겨가 빙상의 아름다운 꽃이라면 스노보드는 가슴 뻥 뚫리게 하는 자유로움과 도전이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저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국가대표 최가훈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약간 새가생 느낌? 공중에 진짜 나는 느낌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계 정상권과 거리가 멀었던 스노보드에 등장한 샛별. 최가훈 선수를 만나기 위해 이번엔 미국으로 향합니다. LA 공항에서 차로 무려 6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아주 특별한 곳. 평균 10m가 넘는 눈이 7월까지 온 산을 덮는 눈의 고향. 맘모스 마운틴 캠프입니다. 많은 올림픽 선수들을 배출해낸 동계 스포츠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초여름까지 스키와 스노보드를 탈 수 있어서 전 세계 여러 국가 선수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쟁쟁한 스노보드 선수들 틈에 유독 눈에 띄는 15살의 작은 소녀. 하지만 스스럼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가온이. 사실 선수들 사이에선 가온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라이징 스타로 통합니다. 루이비토 선수는 미국 스노보드 그랑프리 챔피언과 엑스게임, 윈터듀 투어 등 수많은 대회에서 메달을 딴 유명한 스노보드 선수인데요. I mean, I think Gahoon is the future of female snowboarding for sure. I tell her that all the time. I just don't want her to forget me when she gets big time because, you know, her riding is just going to keep going up as long as she wants to. And, you know, watching her every day at camp throughout the season, it makes me so happy just to see how much better she's getting. 스노보드의 꽃이라고 불리는 하프파이프는 6.7m의 U자형 슬로프에서 점프, 회전 등의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탈 때마다 하늘이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중독되는 것 같아요. 가훈 선수의 훈련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2시간가량 스노보딩으로 체력과 감각을 유지하고 본격적으로 하프파이프 기술을 연습합니다. 일곱 살 때부터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한 가온이에겐 마음속 우상이 있다는데요. 여자 하프파이프 올림픽 1등을 계속하고 있는 클로이 키미 선수가 제 완전 롤모델로 어릴 때부터 삼고 있어요. 1차, 2차 다 넘어졌는데 3차에 바로 성공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클로이 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7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최고 스타였는데요. 자, 어떤 모습을 이 팬들에게 보여줄까요? 베이직이에요. 높이 가져가고요. 클로이게 두 번째 점프. 자, 시도를 합니다. 점프 시도. 보여주네요. 팬 보여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점프 시도. 스위치 캡. 다시 한번 맛있습니다. 그렇죠. 클로이게 백트위스트. 결승 3차론에서 1080도 회전을 2번 연속 성공시키면서 98.25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스노보드 여제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가온이가 등장한 겁니다. 클로이 킴도 있겠지만 클로이 킴보다 더 밸런스도 좋고 양방을 사용할 때는 모르겠어요. 남자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난 2월 미국 듀티어 스노보드 슈퍼파이프에 출전한 가온이는 역대 최고 점수인 98.33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는데요. 클로이 킴이 보유했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경신하는 대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세계적인 대회인 엑스게임에 한국 선수 최초로 초대를 받아 최연소 우승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스노보드 대회 중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두 대회에서 14살의 데뷔와 동시에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적인 스노보드 신동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Right now we're going to continue with the switchback and spinning all four directions. Gaon wants to work on frontside double cork 1080, but it's not necessary for her right now. But the run that she already has 3 runs that we did at X Games, so we just want to make those bigger, cleaner and more stylish. 주행 반대 방향으로 공중에 떠올라 2바퀴 반을 도는 C700, 900. 가온이가 여자 선수 최초로 성공시킨 기술입니다. 공중에서 3바퀴를 도는 최고난도 기술인 1080도까지 가온이는 거뜬히 해냈습니다. Gaon's biggest strength is her work ethic. She works extremely hard. She's always trying to get better. Even if the pipe is not good, she's learning something new. Even if she's hurt or injured, she will still ride and work on the basic fundamentals, which makes her a really good snowboarder. 시합에서 완벽히 하는 데까지 2년, 빠르면 1년 반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타고 최대한 많이 도여보고 그 기술 조금만 도여보는 게 아니라 계속 도여서 그 기술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극복해가는 싸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프파이프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온이는 또 다른 훈련으로 감각을 유지하는데요. 바로 스케이트보드입니다. 보드와 한 몸처럼 날아올라 완벽한 랜딩까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밸런스가 랜딩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반대발로 계속 타고 다니면 스노보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바닥에 떨어져서 랜딩할 때 이럴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가온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분이 있는데요. 제 아빠가 원래 보드를 좀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언니 오빠 태운다고 보드를 언니 오빠 것만 사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저 타고 싶어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떼써서 저도 사게 돼서 그래서 타게 됐어요. 가온이 아버님이 국가대표 훈련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과할 때가 있어요. 좀 자제해달라고. 힘들다 이렇게 느꼈던 것도 있어요? 계속 다칠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기술 했는데 다치고 에어 하다가도 다치고 그러면 이제 타기 싫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요? 전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나가요. 그냥 그렇게 살았죠. 꿈의 런이라는 그 제 머릿속에 꿈의 런이 있어서 그걸 꼭 이루고 싶어요. 앞날은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했죠. 너 킥 뛰지? 내가 또 뛰어야겠다 이거. 갈비뼈 아픈데 이걸 꼭 생각하고 내가 영상에 찍어주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참고 뛰는 거야. 최대한 즐기면서 제 기술 다 하고 싶어요. 되게 오래 즐겁게 탔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본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그랑프리 시즌을 위해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아.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지아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떤 곡의 어떤 구성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フィギュアスケートを力学でまず分析しています。それがジアちゃん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んですけど、ソフトなランディングのための、授業をしました。 넓은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점프를 할 것인지 동선 하나하나를 체크하는데요. 여기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50까지 오면 여기 크로스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안무가였던 데이비드 윌슨의 작품을 받은 지아는 더 우아하고 깊어진 연기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제가 원했던 만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작고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다 다음을 내다보는 깊은 마음을 가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찼을 때는 더 보완 잘 해서 제가 원하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작품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이 나온다는 걸 지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아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 김연아 선수 이후에도 많은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혜인 선수와 또 차진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모습이에요. 뭐 신지아 선수라든지 권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점프력뿐만이 아니라 표현력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또 그와 함께 많은 선수들이 지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피겨 강국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천의 한 고등학교. 이른 아침 등교하는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6시인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맨날 일어나는 시간이라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효소나눔을 배우고 있잖아요. 또 한 명의 피겨 유망주 윤하선 선수입니다. 2022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깔끔한 점프와 매력적인 연기로 4위에 올랐던 아선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트리플 점프 종류를 다 소화할 정도로 겁없는 피겨 신동이었습니다. She puts her hands on her head. It was almost brilliant. 기억 남았던 메달이 22년도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쇼트 스몰 메달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부상도 있었고 그 전까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메달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받은 것 같아서 여고생이 되면서 어느새 훌쩍 자란 아선이. 그 이탈리아 그 밀라노 쪽으로 가는데 밀라노 쭉 가라고 와야 돼. 선수 엄마들이 다 그렇듯 아이들 있는 곳엔 늘 엄마도 함께죠. 보통 피겨 어머님들이 좀 쪽잠을 많이 자시고 이동할 때는 일단은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틈틈이 좀 채우고 보통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조금 잠깐 눈을 붙인다던가. 차 안에는 아선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큰 차 보는 게 좀 무서워서 스케이트 시작하고 저 운전을 한 케이스예요. 계속 장롱면허였다가. 2, 3교시의 짧은 수업만 듣고 훈련을 가야 하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선이는 너무 즐겁답니다. 무슨 전학 가는 그림인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추억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았어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 돼서 친구들이랑 좀 시간도 보내고 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빈 상장으로 공간이 바뀌는 순간 자세부터 달라지는 아선이. 사실 아선이는 어린 후배들과 다른 고민이 있는데요. 허리와 무릎, 발목의 잦은 부상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잦은 부상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선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보다는 빨리 체변이 온 상태였고, 예, 보통은 뭐 고등학교쯤 돼서 하는데 굉장히 빨리 컸어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체중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어른이 되면서 지방으로 좀 많이 변하니까 몸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선이가 신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특별히 더 신경을 쓴다는 지연정 코치. 1년에 8cm나 키가 갑자기 자라면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선입니다. 키 크는 게 되게 훅 컸는데 한 번에 크다 보니까 막 좀 아프고 그럴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체중이나 몸무게 관리가 되게 중요한 운동이라 유지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또 그만큼의 이제 근육이나 유연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해서 그런 부분에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덧 밤 10시. 하지만 개인 훈련장으로 장소를 옮겨 아선이는 또 훈련을 준비합니다. 힘들어도 동생들과 있을 땐 또래 친구처럼 해맑기만 한데요. 빙판 위에선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아선이의 별명은 악바리입니다. 부상 중에도 하루 7시간씩 연습을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점프를 잘하는 아선이었는데 사춘기 신체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키가 갑자기 자라고 체형이 변하면 스핀이나 점프를 할 때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이 속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이 약간 마지막이 아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도 할 게 많으니까 그냥 다시 또 차분하게 눌러서 다음 거 계속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힘들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잠시 쉬다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멀리 내다볼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쉼표를 찍고 다시 높게 날아오를 아선이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안녕하세요. 민소리를 따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피겨 선수들에겐 자신의 개성과 작품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의상도 아주 중요한데요.
속력적이 많은 친구는 손에 포인트를 많이 주고요. 턴할 때 불편할 것 같은 요소는 좀 제하고. 목이 목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이 정도 이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시즌 새 작품에 맞춰 제작한 의상이 완성됐는데요. 캐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요조 숙녀로 변신했습니다. 밤 11시에도 훈련은 또 시작됩니다. 왼발이나 이런 걸 뛸 때 내 점프를 일로 뛰어. 그러면은 내 몸이 일직선을 맞춘단 말이야. 피겨의 꽃 점프. 점프가 성공하면 선수는 물론 숨죽여 지켜보던 이들도 벅찬 쾌감을 느끼게 되죠.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해 오늘도 선수들은 끝없이 도약합니다.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를 며칠 앞두고 마지막으로 찾은 훈련장. 오늘 메이크업 누가 했어요? 제가요. 오늘 촬영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하고 온 거였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약간 짝짝이 이런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다른데? 오른쪽이 왼쪽보다 잘 된 것 같아요. 훨씬. 왼쪽을 좀 더 잘하면 되겠네요. 네, 왼쪽이 너무 어려워요. 아선이는 이런 민소리가 마냥 귀엽기만 한가 봅니다. 혼자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고마워. 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안 붙이면은 그 스케이트에 눌려가지고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 붙이면은 안 아파가지고 이거 붙이고 있어요. 그냥 아픈데 붙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발톱에다 붙여요. 큰 대회를 앞두고 다들 긴장했었는데 민소리 덕분에 웃음꽃이 핍니다. 느슨했던 분위기도 잠시 대회 전 마지막으로 안무를 체크해 보는데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회를 바로 코앞에 둔 민소리는 준비 중이던 프리 프로그램의 노래가 맞지 않아서 새로 준비해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요. 틈날 때마다 곡을 들으면서 컨셉을 잡아가는 모습이 14살 강철 멘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코레오 부분이기도 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고요. 된다면은 포디움도 쓰고 싶어요. 조금은 떨리지만 그 떨리는 것보다 그 순간 제가 즐기고 있는 모습이 더 빛나고 또 제일 이쁘더라고요. 안 될 때는 힘들고 잘 될 때는 재밌고 가족 같은 존재. 새로운 2023 ISU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치아는 5차 대회에서도 우승,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ISU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3위에 오른 민소리, 6차 대회에선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에 다가섰습니다. 계속 즐기면서 와이프랑 되게 친근하게 가고 싶어요. 와이프랑
싸워봤자 제가 지니까 되게 그냥 제가 맞춰서 파이프가 안 좋더라도 제가 맞춰서 가리지 않고 타고 싶어요. 플레이 윈터. 소녀들의 눈부신 비상은 이제 시작입니다.